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방송계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한 유명 앵커가 생방송 중 한국 여행담을 이야기하다 대형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자 미디어와 SNS는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발언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뉴스에서는 외국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여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거든요. 저는 중국에서 뉴스 앵커로 20년 동안 일해왔는데 그동안 마음 한켠에 호기심과 함께 조심스러운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린샤오밍은 젊고 밝은 후배 하오칭과 함께 한국에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단순히 듣던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어요. 큰 유리창으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오고 바닥은 매일 닦은 듯 반짝였어요. 여기저기 중국어, 영어, 한국어로 적힌 안내판들이 보여서 저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내부를 걸으면서 저는 모든 세부 사항들이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 덕분에 여권 검사도 빠르고 쉽게 끝났어요. 제 여권이 스캔되는 모습을 보면서 친절하게 미소 지어주시는 직원분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따뜻함과 효율성에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아, 혹시 한국은 제가 듣던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다를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늘 함께하던 하오칭은 저보다 훨씬 더 신나 보였어요. 하오칭은 이곳 정말 멋지지 않아요? 라며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설렘이 담겨 있었고 미소가 번지면서 저도 모르게 긍정적인 기분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의심과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을 더 깊이 걸어가면서 저는 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서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깨끗한 바닥, 다채로운 안내판,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이 어우러져서 안정감 있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모습들을 보며 저는 뉴스에서 들은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진짜 한국의 모습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사람들 사이의 따뜻함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릴 때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와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 덕분에 제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올랐고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순간 하오칭과 함께 걸어가다가 버스를 기다리는 젊은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공기를 가득 채우며 저에게 모든 곳에는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이번 여정이 단순히 취재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항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어요. 첨단 기술과 세심하게 준비된 시설들을 보며 모든 방문객이 환영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친절한 인사와 명확한 안내 덕분에 제가 듣던 부정적인 소문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의심으로 가득 찬 임무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모험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공항 출구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한층 더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조심스러운 마음 대신 호기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분명히 방문객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나라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부정적인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직접 보고 느끼기로 다짐했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오던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환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열린 마음과 질문 가득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해요. 앞으로의 날들이 도전과 놀라움으로 가득할 것임을 알면서도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여행은 단순한 뉴스 취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저는 느꼈어요. 진실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시작을 이곳 인천공항에서 맞이하게 되어 참 기뻤어요. 공항을 나오고 나서 저와 하오칭은 호텔 근처에 있는 한 작은 카페에 들러서 커피 한잔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나무 테이블과 부드러운 조명이 어우러진 아늑한 카페에 들어섰는데 그곳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느꼈던 감동을 떠올리며 이 카페도 역시 친절할 거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저희는 창가 쪽에 조용한 테이블을 찾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한숨 돌리며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카페는 간단한 그림들과 초록 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방 안이 한층 밝아 보였어요. 저는 커피 한 잔과 가벼운 스낵을 주문했고 하오칭과 오늘의 계획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오칭이 여기 정말 멋지지 않으세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은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잠시 동안은 부정적인 소문들이 잊혀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작은 물건을 사려고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제 손은 텅 비어있는 것만 만났어요. 제 심장이 한순간 멎는 듯했어요. 저는 재빨리 가방의 모든 칸을 확인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어딘가에 놓고 온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가져갔을까요? 라는 걱정이 엄습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하오칭을 쳐다보았어요. 하오칭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 지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카페에 밝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동안 들었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문득 생각났어요. 혹시 여기서 우리를 제대로 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곧 침착하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직원분께 도움을 청해보죠. 라고 하오칭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저희는 함께 카운터로 다가가 공손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저는 실례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혹시 찾으신 것이 있으면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한 중년의 친절해 보이는 직원분께서 즉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객님, 제가 여기저기 찾아볼게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카페 안을 둘러보며 기다렸어요. 다른 손님들도 잠시 고개를 들어 저희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조금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직원분의 따뜻한 관심 덕분에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잠시 후 그분께서 작은 낡은 지갑을 들고 다시 오셨어요.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객님,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앉으셨던 테이블 아래에서 찾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지갑을 받아 열어보았는데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 모두 안전하게 남아 있었어요.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십니다. 라고 여러 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 후 저와 하오칭은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위기가 얼마나 급하게 제 걱정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지만 동시에 이곳 사람들의 정직함과 따뜻함도 함께 보게 되었어요. 저는 하오칭에게 이건 제가 들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네요.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대한다는 말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제 생각을 나누었어요. 하오칭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되찾았어요. 이 카페에서의 사건은 제게 때로는 두려움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실제 경험은 다를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조금씩 한국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카페 직원분의 친절한 행동 덕분에 저는 뉴스에서 듣던 것과는 다른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하오칭과 함께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며 저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의 다른 이야기도 기대하게 되었어요. 이 뜻밖의 위기는 비록 순간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의 시작점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카페를 나서며 앞으로 더 많은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카페에서의 사건 이후 한국에서의 하루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계속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정에 대해 조금 더 희망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앞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여전히 약간의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 후 하오칭과 저는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보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과 활기찬 시장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도시는 정말 생동감이 넘치네요라고 생각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저는 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심장이 순간 멎을 뻔했어요. 저는 재빨리 가방을 두드려 보았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택시 좌석에 두고 내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 떨어뜨린 걸까요?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오칭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 핸드폰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 업무에 중요한 연락처와 메모들이 다 들어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렸고 배는 꼬르륵 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친근하게 시작했던 택시 여행이 갑자기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택시 기사님께 정중하게 실례합니다. 선생님, 혹시 제 핸드폰을 뒷좌석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기사님께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사님께서 조심스럽게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과 주변을 살펴보시는 동안 저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는 것만 같았어요. 바깥의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택시 안에서는 매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하오칭과 저는 서로 걱정스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닌지 이번 일이 저희 여행 전체를 망칠까봐 부끄럽고 불안했어요. 어느새 시간이 꽤 흘렀을 때 기사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다시 택시로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핸드폰을 찾았어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사님께서는 선생님께서 내리신 후에 뒷좌석에서 핸드폰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돌아왔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안도의 파도가 밀려왔어요. 저는 기사님께서 건네주신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받아 확인했는데 모든 메시지와 연락처, 노트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정직함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 목소리는 이제 조금 안정되었고 저는 그의 친절에 깊이 감사했어요. 택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안도감과 함께 신기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 너무 긴장하고 불안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기사님께서 보여주신 책임감 덕분에 다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하오칭에게 이것도 제가 들은 이야기와 완전히 다르네요. 정말 무서웠는데 여기 사람들은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제 마음을 나누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생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마다 친절과 책임감으로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저도 더 큰 희망을 느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한때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을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얼마나 과장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두려움은 이제 기사님께서 보여주신 정직한 행동으로 점점 사라져갔어요.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제 두려움이 실상이 아니라 단지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저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진심, 어린 인간적 연결과 신뢰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극적인 핸드폰 분실과 그 후의 구출은 제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여기 한국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배려해 주신다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서울을 계속 탐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늘의 경험은 제가 한국의 진실된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또 다른 놀라운 순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로 다짐했어요. 카페와 택시에서의 힘든 순간들이 지나고 나서 오늘 하루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하오칭과 저는 택시를 내려서 도보와 지하철을 타고 서울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어요. 바쁜 거리로 발을 내딛자 도시 전체에 넘치는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높은 빌딩, 반짝이는 광고판, 그리고 북적이는 시장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이 도시는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경복궁이었어요. 역사에 대해 여러 번 읽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웅장한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궁궐 안을 걸으며 부드럽게 바스락거리는 나무집, 소리와 가까운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전통 한국 건축의 선명한 색감과 넓은 마당은 저를 작게 느끼게 하면서도 동시에 안전한 기분을 주었어요. 저는 그 아름다움과 역사의 조화에 감탄하며 하오칭에게 이 멋진 세부 사항들을 보세요.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오칭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이곳은 전통 한옥들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줄지어 있는 조용한 동네였어요. 집들은 부드러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곡선형 지붕은 매우 우아해 보였어요. 마을을 거닐다 보니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가게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용한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여기서는
옛 전통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라고 감탄했어요. 하오칭도 맞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요라고 덧붙이며 공감해 주셨어요. 북촌을 둘러본 후 저희는 예술과 공예로 유명한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인사동 거리는 작은 가게, 갤러리, 그리고 길거리 공연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수공예 기념품을 파는 한 부스에 들렀는데 가게 주인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로 정중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저는 방문자로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서 매우 기뻤어요. 가게 안에는 다채로운 물건들이 가득해서 전통 도자기와 그림들을 천천히 감상했어요. 저는 하오칭에게 여기 사람들은 예술과 문화를 참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정말 진솔하게 와닿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오칭은 웃으며 네, 마치 각각의 작품이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라고 답해주셨어요. 길을 걷다가 저는 거리 사람들이 매우 친절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북적이는 교차로에서 한 분께서 길을 건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친절이 일상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의 구석구석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잠시 작은 공원에 앉아 새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휴식을 취했어요. 눈을 감고 부드러운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며 분주한 도시에서 잠시 벗어난 평화로운 순간에 감사했어요. 그 조용한 순간에 저는 한국이 제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면모 깊은 역사와 창의력, 그리고 일상의 친절을 깨달았어요. 저는 점점 더 탐험할수록 처음에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예전에 들었던 부정적인 소문보다는 제 눈으로 보고 느낀 진짜 경험들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아름답고 존중받으며 따뜻한 모든 경험들이 서울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어가고 있었어요. 여행을 계속하면서 저는 하오칭에게 여기서 걷는 모든 발걸음이 친절과 문화에 대한 배움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오칭도 네, 선생님. 이 도시에는 정말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것 같아요라고 답해주셨어요. 그의 말에 저는 서울의 사람들과 문화에 더욱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하루 서울을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끼고 풍부한 문화를 직접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각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희망 가득한 마음과 한국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마음에 담았어요.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경험들을 더 많이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모두에게 전할 생각에 마음이 들떴어요. 저와 하오칭은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본 후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러 한 방송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국 중 하나였고 저는 이번 기회에 한국 미디어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방송국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한 외관을 자랑했어요.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여러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부를 둘러보았어요. 저희는 안내원 한 분의 도움을 받아 정식 결차를 거쳐 방송국 내부로 들어갔어요. 복도에는 여러 상장과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리된 방송 대본들이 보였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 방송의 신뢰와 정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감탄했어요. 안내원께서 어서 오세요, 선생님들.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잠시 후 저와 하오칭은 방송국 국장인 이정민 씨를 만났어요. 이정민 국장님은 55세 정도로 보이셨고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장님이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이정민 국장님은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라고 정중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이정민 국장님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가 앉으면서 저는 한국 미디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여러 물어봤어요. 국장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 미디어는 항상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는 보도도 있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전하려는 마음은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하오칭도 국장님께 저희가 듣던 부정적인 이야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시네요라고 덧붙였어요. 이정민 국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습니다. 미디어가 때때로 선별된 이야기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실제 사람들의 마음은 훨씬 다정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회의 시간 동안 국장님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미디어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방송국은 한중 공동 제작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저는 한국 미디어의 미래에 대해 큰 기대감을 느꼈어요. 국장님과의 대화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뉴스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로 방송국에서 만난 이정민 국장님은 진심 어린 목소리와 따뜻한 태도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배려심이 깊은지를 보여주셨어요. 회의가 끝난 후 국장님은 저희에게 방송국 투어도 해주셨어요. 스튜디오와 편집실, 그리고 뉴스룸을 직접 둘러보면서 저는 한국 방송의 체계와 열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는 기자들과 기술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편집실에서는 차분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국장님은 이 모든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방송국 투어를 마친 후 저는 국장님께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와 문화가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국장님은 미소 지으며 언제든지 오세요. 서로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라고 답해 주셨어요. 저와 하오칭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뉴스에서 전해지는 정보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이야기와 배려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 특별한 만남은 제게 큰 희망과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었어요. 저는 이날 방송국에서의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정민 국장님과의 만남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저는 한국 미디어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의 경험은 저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서울에서의 여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진심으로 제 마음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경험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처음에 제가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실제로 만난 분들의 친절과 배려 앞에서 모두 무색해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하오칭과 저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택시에서 내린 후 저는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을 걸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졌어요. 걸으면서 저는 오늘까지의 모든 일이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처음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순간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정민 국장님과 나눈 따뜻한 대화들이 모두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한 후 저는 탁 트인 전망대에 올라 서울 전체를 한눈에 바라보았어요. 그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놀랍네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와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하오칭에게 제 생각을 전하며 하오칭, 우리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한 것 같아요. 서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가 함께 살아 숨쉬는 곳이란 걸 느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오칭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생님. 제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걱정했었는데 직접 경험하니까 서울이 이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어요. 라고 답해주셨어요. 저는 그날 밤 남산타워 아래에서 한참 동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어요.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고 있던 제가 직접 경험한 따뜻한 순간들 덕분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실제 만난 분들의 진심과 배려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았어요.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일, 택시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가 책임감 있는 기사님 덕분에 돌려받은 일,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정민 국장님과 나눈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만남들이 모두 제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제가 보도할 뉴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부정적인 소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직접 경험한 실제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을 모두 나누고 싶었어요. 하오칭과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오해와 편견은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밝은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만난 모든 분들은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고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직접 가봐야 진실을 안다는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뉴스나 이야기로만 들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이제 제 실제 경험 앞에 모두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 힘쓸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도시를 만나면서 저는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소중한 기억들을 평생 간직할 것이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의 경험들은 제게 잊지 못할 값진 시간이었어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